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후 5시 11분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증시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연말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예. 특정한 호재, 기업 실적이 좋다거나 그래서 상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그냥 계속 좋아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호재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 추세 자체가 좋다고요. 차트 모양, 건강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잘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추세에 의해서 올라간다 그런 거고 하나는 연말인데 어떤 내년에 대한 기대감, 어떤 각종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게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고금리, 강달러가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주식시장 외적의 어떤 주식시장 외적인 금융시장의 변수인데 이런 고금리 강달러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또 그리고 구체적인 경제 지표들, 미국의 경제는 좋고 물가는 그럭저럭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세계 증시는 그래서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특정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가 강하다 이렇다라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이제 우호적이라서 주식시장에 좀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 쉽게 꺾이기도 어렵지 않을까, 계속 또 세계 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다만 이제 근데 여기서 약간의 변화는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변동성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변동성 지수 빅스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빅스는 하락하고 있죠. 변동성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커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0.1%, 0.2% 찔끔찔끔 상승하던 증시가 언젠가부터 지난주쯤부터 해서 0.5%, 1%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시장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유럽 기준으로 해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일단 좋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 좋다. 아, 역시 미국과 유럽 증시 강하구나. 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강하구나. 추세가 강하니까 이렇게도 오르는구나. 여기서 상승 에너지가 많이 누적이 되더니 이 에너지가 터져 나오면서 강하게 급등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겪어와서 알다시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힘을 강하게 끌어다 쓰면은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또 강하게 되돌리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당장 이거를 전환되는 걸 걱정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당장은 일단 즐기면 됩니다. 아유,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강하구나, 즐기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언젠가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급등이 둔화가 되거나 언젠가 음봉이 하나 둘씩 슬슬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이럴 수 있겠구나. 아, 지난번 급등에 대한 대가를 치룰 날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오긴 하는데 많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비싸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비싼 건 사실이긴 합니다. 비싸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급진적일지 몰라요. 어쨌든 싸지는 않습니다. 그죠? 비싸지 않냐? 야, 이건 비싼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충분히 들 만한 가격대입니다. 대표적으로 PER 같은 걸 보시면 S&P가 22까지 거의 22에 20, 22에서 23 이 정도 왔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비싼 가격대입니다. 하여튼 이거 아니라도 PBR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생각을 해봐도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대봤을 때 지금 일단 미국 주식시장은 중기적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선 비싸고 경계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좋다. 단기적으로는 1, 2, 3, 4 이런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주식을 팔아야 될 만한 명분이 보이지가 않고 단기적으로는 비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싸지만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는 거죠, 그죠? 한국은 이미 저 밑에서 절절절 기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미국 주식이 비싸다고 이제서야 자빠지게 되면은 한국은 참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공교롭게도 또 한국이 다 빠지고 반등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미국이 또 자빠지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막연히 그냥 들긴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고민 지금 당장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죠.
어쨌든 분명히 시간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더 올라갈 시간이 있고요. 한국 주식은 더 떨어질 시간이 있죠. 아직까지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았죠. 한국 증시는요. 미국 증시는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았고요. 참 너무 뜨겁고요.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은 너무 차갑습니다. 손댈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손댈 수 없을 만큼 미국 주식은 뜨겁고 이렇게 극심한 온도차를 보는 것도 정말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 시작한 이후로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뭐 지속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번 주에는 하여튼 뭐 특별한 이슈 이런 건 없고요. 저기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네요. 수요일 날에 요거 정도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브로드컴이라고 아마 반도체 회사 있는데 브로드컴이 아마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그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말이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말이고 이래가지고요. 뭐 특별히 지금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뭐 휴가 가고 이래가지고 시장 거래량도 좀 적고요. 하여튼 그래 조용한 시장이 이어질 것 같고 한국만 지금 뜨겁죠. 한국 투자자들만 휴가 못 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지금 이제 다들 연말에 뜨끈뜨끈한 분위기에서 계속 이런 분위기가 뭐 계속해서 하여튼 그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지금 뭐 보여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뭐 어제 뭐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오르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유럽 증시 시작했는데 또 상승하고 있고 오늘 뭐 일본 증시도 분위기 좋고 뭐 중국은 뭐 조금 뭐 중국은 오늘 분위기 좀 안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홍콩 이런 건 좋네요. 그죠? 하여튼 중국도 그럭저럭 잘 올라가고 있고 한국만 마이너스 2%. 참 독특합니다. 그죠? 하여튼 한국 증시는 그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저평가돼 있고 뭐 한국 증시는 퍼가 뭐 8배 가깝대나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 미국 S&P는 22, 23이라 그랬죠. 한국은 8이다. 8점 몇몇이라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정말 싸요. 어쩌면 지금 중장기적인 바닥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함부로 바닥을 논하지 말자. 우리는 뭐 바닥이나 이런 걸 논하는 거는 저기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그런 사람들이 중장기적인 바닥 고점 이런 걸 좀 논하는 거지. 아무튼 우리는 그냥 조금 좀 지켜보고 있다가 확인되면 들어가야 되겠죠. 하여튼 쌉니다. 싸지만 더 싸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닥 테스트가 지나서 다시 한국 증시가 튀어 오른다. 튀어 오르면 늦게 사면 돼요. 늦게 사면 먼저 들어가 갖고 고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 쌉니다마는 먼저 주식을 살려고 여기서 노력하지 말고 미국 주식이 비쌉니다. 네, 미국 주식이 비싸긴 비싸나 먼저 미국 주식을 팔고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하려고 하지는 말자 이겁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등등 저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잘난 그런 투자자들이 그런 큰 손들이 고개를 좀 꺾어 놓거나 아니면 고개를 들어 놓으면 그거 보고 아이고 너 고개를 들었구나 이제 주식을 사보자 아 너 이제 고개를 숙였구나 이제는 뭐 우리도 주식을 팔아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뭐 다른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 이슈가 좀 있긴 있죠. 그죠? 한국은요.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주말에 뭐 탄핵 표결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뭐 탄핵 표결 이런 게 안 됐죠. 그죠? 불확실성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어떤 한국에도 이런 뭐 권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걸 둘러싼 여러 가지 세력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한두 세력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력들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큰 세력이 우리 윤 대통령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삐끗해가지고 지금 이 줄을 거의 놓쳐버린 꼴이 됐습니다. 나름 팽팽하게 땡기고 있는 한쪽에 강한 세력이었는데 한쪽이 지금 갑자기 확 낮아빠지게 생겼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균형이 깨졌죠. 균형이 깨지면서 야 그럼 이제 이쪽에 힘이 깨졌으니까 여기 있는 이 큰 권력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큰 지각 변동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쪽에서 줄다리기 팽팽하게 하고 있다가 줄을 확 놔버린 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뭐 당들 있죠. 여러 가지 당들이 지금 이제 한쪽에 힘이 확 분위기가 깨졌으니까 한쪽의 밸런스가 확 깨져버렸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갈라먹을 것이냐를 두고
내가 먹을 거야, 아니다, 이건 내가 먹을 거야, 이건 내 몫이다, 이건 네 몫이다 이러면서 둘러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과정이 이제 조금 좀 길어질 수 있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탄핵이 표결이 완료가 돼서 뭐 탄핵이 뭐 가결이 돼 버렸다, 뭐 그게 법안이 통과됐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예 이쪽에서는 이제 플레이어로서의 완전 자격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불확실성이 덜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아직 탄핵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쪽 플레이어가 거의 줄을 놓쳤지만 아직 완전히 놓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줄을 잡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미하게 힘이 거의 빠졌지만 어쨌든 줄을 잡고는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불확실성이 좀 더욱더 증폭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지금 권력을 둘러싼 이런 치열한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뭐 최소 뭐 몇 달 단위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쉽게 한국 증시의 바닥을 일단 논하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탄핵이 저게 하여튼 표결이 부결이 되고, 부결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아예 보시면 뭐 그 불참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여튼 저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늘어났다. 뭐 대략적으로, 하여튼 뭐 대략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뭐 그냥 그렇게 둥구스름하게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불확실성 강화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조금 더 좀 출렁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좀 더 하자면은, 이제 오늘도 보시다시피 급락을 했거든요, 그죠? 주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줄을 이제 거의 놨지만 완전히 놓은 건 아니다. 탄핵이 뭐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불확실성 강화로 인해서 한국 증시는 이제 어떤 투매, 급락, 폭락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2.69로 빠졌죠. 선물 8점 몇 포인트 빠졌죠. 급락, 폭락, 변동성 확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공통이에요. 코스닥도 오늘 4% 넘게 빠졌죠. 오늘 보시면 오늘의 특징은 뭐냐? 개파락 출발이에요. 개파락 출발. 갭 하락,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고 하루 종일 밀어붙였다 이겁니다. 변동성이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진 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죠? 미국과 유럽 세계 증시는 어떻게 됐다? 얘네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위쪽으로 확대가 됐고, 한국은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바닥을 이건 일단 제 생각에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쏟아질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더 좀 쏟아져야 되지 않나. 오늘 한 방으로 뭐 투매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정도 분위기면 투매를 좀 한번 보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해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번 주 내에 아마 투매를 좀 한 번 정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대신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어떤 투매가 쏟아진다라고 하면요, 그건 또 단기 바닥이 또 금방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우리 8월 5일 날 코스피 대폭락했을 때 기억하시죠? 만약에 투매가 나오면은 또 단기적으로 또 매력이 또 굉장히 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황, 이미 이제 투매가 오늘 하루 쏟아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이제 앞으로 코스피 대폭락인가 보다, 한국 증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만 공격적으로 하방 진입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 싶습니다. 하여튼 뭐 매수 접근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은, 아무튼 한국 증시가 지금 뭐 대략적으로 도식화시켜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급격한 하락을 하면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이 이제 어느 상황이냐면은, 여기 이제 그 지금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출렁하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출렁 하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지금 뚫고요. 그래서 투매가 좀 나올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을 진입하더라도 여기서 하면 되겠냐고요, 그죠? 오히려 이렇게 여기서 투매가 나오거나 그러면 반등이거나 단기 바닥이 나올 가능성 높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는 오히려 차라리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고, 한국 증시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큰 추세는 이미 하락으로 접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투매가 나와버리거나 이런 게 나오면은 여기서 하방 진입했던 물량이나 청산을 해버리시고, 반등 올라올 때는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이제 얘가 반등을 많이 해서 다시 한번 이런 메인 하락 추세선 이런 데로 터치를 하면,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또 후려 패는 요런 거나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중장기적인 바닥을 노리거나 이런 거는 어쨌든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상방이나 뭐 어떤 큰 추세의 전환 이런 거 생각은 좀 일단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저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좀 심하기 때문에 단기 바닥 정도는 뭐 조만간 나올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근데 뭐 뭐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 중장기적으로 일단 지금 추세가 확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렸을 수 있어요. 예. 그죠? 코스피 예를 들어 놓고 볼까요? 그죠? 코스피가 어떻게 빠지고 있나요? 지금 여기는 이 추세선대로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못 넘어가서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선에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멀어지면서 지금 여기서 급격하게 쏟아지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하방 진입을 하는 게 좀 별로 좀 안 좋겠죠. 그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하락이 워낙 강하게 쏟아지니까 만약에 이까지 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잡는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큰 중장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 지금 코스피는 아주 중요한 추세선을 지금 박살을 내버렸단 말이죠. 여기 코스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한 2021년부터 해갖고 이렇게 한번 빠지고 큰 반등이 올라왔다가 또 한번 N자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N자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어떤 지금 반등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반등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승에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진 여기는 이 추세선을 붕괴시킨 거잖아요. 이 추세선 붕괴시켰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좀 많이 빠질 수는 있겠죠. 중장기적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당분간 어떤 우리가 뭐 바닥을 논하거나 중장기적인 바닥을 논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만약에 이쪽 아래서 뭐 어딘가 빠졌는데 더 이상 안 빠지고 여기서 이제 뭐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들을 극복하고 그럼 이제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실 수, 네. 그쯤 되면 다시 뭐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좋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 사실 이제 코스피를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해갖고 최근 2020년 코로나 때까지 해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뭐 자칫 잘못하면 요까지도 빠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추세선이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이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아직 곤란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뭐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약간 또 단기 바닥 만들면서 또 급반등 또 올라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급반등에 상승 베팅하는 건 정석은 아니다,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좀 이해가 되셨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해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큰 흐름을 보고 계신데 큰 박스권인데, 아무튼간 그래도 최근 몇 년간 요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상승의 기초가 되는 선은 요거죠. 근데 이게 붕괴됐잖아요. 이게 지금 붕괴됐으니까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붕괴됐던 어떤 그런 실망감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급락, 폭락, 투매가 나오는 겁니다. 뭐 아마 이제 투매나 폭락 이런 게 좀 약간 몇 거래일 정도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단기 바닥이 좀 나왔다라는 생각이긴 하고, 하여튼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이 지금 이제 메인 하락, 코스닥이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빠지고 있냐면은 이 보시다시피 이 정도로 빠지고 있잖아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이렇게 연결하면 이 정도 속도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속도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하락의 기울기가 탄핵 뭐 이런 거와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기서 급격하게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급격한 폭락은 여기 있는 이 메인 추세선과 너무 이격도가 멀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빠지고 여기 있는 이 빨간 추세선 붕괴됐으니까 대폭락이다, 이제 뭐 전저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실 수 있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메인 추세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격도가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막 야 이제 더 빠진다라고 하면서 큰 목표치를 갖고 막 하방을 진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여기서 상방 베팅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가장 좋은 건 뭐다? 다시 언젠가 또 회복을 해서 올라올 겁니다. 그죠? 언젠가 회복을 해서 올라오면 여기 있는 이 위에서 내려온 추세선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거에 맞았을 때 또다시 하방 진입을 해서 그런 거 반등시 매도 전략이나 해먹자, 이런 생각이 좀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메인 추세선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추세선을 다시 네, 어쨌든 이런 중요한 선들을 다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세를 뭐 만들어내고 다시 추세를 전환하고 하려면은
뭐 물론 뭐 2020년 3월처럼 V자형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일단 이런 건 일단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는 일단 제껴두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버티지 말고요. 지금 뭐 물론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한 지지선을 중요한 추세선들을 다 깨버리고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중장기적인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좀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함부로 매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반등시 매도 전략 요런 거.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뭐 특별히 할 거 없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 한국 증시는 원래 빠지고 있었고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락을 좀 더 심화시킨 겁니다. 그죠?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하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 빠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정치가 여기서 한 몫을 더 한 것뿐이죠. 그죠? 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환율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열심히 방어하고 있네요. 야, 우리 세금을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낸 돈을 이용해서 환율을 방어를 하고 있는데 별로 통할 것 같지는 않는 그런 그죠? 별로 안 통하고 있죠. 1437원이네요. 어쨌든 1444원이 저항입니다. 1444원까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1444원에서 보자고요. 1444원에서 이제 1500원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제 다시 뭐 1200원대로 내려갈지 그 부분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44원이 일단 뭐 저항이니까 일단 거기 정도까지 일단 목표치는 열어놓자고요. 지금 보니까 환율도 약간 오버슈팅 같은 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도 약간 언더슈팅, 투매 이런 끼가 좀 보이고 있고 그 원달러 환율도 지금 약간 오버슈팅 어떤 변동성 확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1444원이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버슈팅에서 약간은 뭐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슈팅 뭐 이런 게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함부로 반대쪽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주식 싸서 매력적이긴 한데 누군가 사줘야 이제 그 매력도 이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하락이 더 진행 중인 것일 수도 있다. 싼 거는 더 싸질 수 있고 비싼 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변동성 지수들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어떤 추세선들을 보면은 지금 중요한 저항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그죠? 이걸로 봐도 그렇고 이걸로 봐도 그렇고 변동성이 지금 더 여기서 더 확대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당장 바닥 안 나왔고 오히려 투매나 폭락 이런 거를 좀 경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다시피 그래서 뭐 단기 바닥 만들었다라고 말씀은 드렸었지만은 다시 되돌렸으니까 취소하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의 어떤 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하락에 수혜를 받아서 조금 올라왔다라고 보긴 보는데 일단 뭐 한국 증시 추세 자체가 좀 워낙 안 좋으니까 좀 일단 제 생각엔 좀 일단 좀 안 좋게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긴 하고요. 하여튼 그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법 좀 많이 돌려봤는데 뭐 눈에 띄는 종목이 뭐 거의 몇 종목 없긴 없더라고요. 단기 낙폭과대 몇몇 종목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몇몇 업종들에 근데 하여튼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폭락 투매로 가버린다면은 아무튼 그 친구들도 좀 당분간 좀 더 흔들릴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주식 몇몇 종목들 보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 이렇게 됐으니 조금 좀 어쨌든 주식 매수나 뭐 이런 거는 좀 더 미루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오늘 좀 들긴 하더라고요.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뭐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면 될 것 같고 안정적이고요. 그 채권 상승은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지난주와 같은 상황이네요. 고용 지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변화가 생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한 변화는 없고 일단 채권은 위쪽에 올라가는 추세선이 있는데 여기 걸려가지고 답답하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구간이고요. 어쨌든 강달러는 조금 좀 완화가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유로와 이런 거 보니까 좀 그렇고요. 그 일제히 원자재들이 약하더니 또 일제히 또 다 같이 또 상승을 하네요. 하여튼 요즘 뭐 상황이 좀 그렇네요. 어, 뭐 일단 요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저기 구리값은요. 구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 내려오잖아요. 이거 지금 극복하고 있거든요. 이거 극복하면은 위쪽으로 상승 목표치가 많이 열립니다. 그럼 구리는 당분간 더 오를 수 있어요. 중요한 자리였는데 올랐어요.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좀 더 오를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구간이고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금값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아마 길 겁니다. 그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사실 뭐 다른 나라 증시들은 뭐 특별히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그림만 보고 마칠게요. 뭐 보자면은 뭐 유럽 증시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고 그 일본 증시는 뭐 계속 뭐 박스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박스권에서 뭐 특별한 변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별한 변화 없고 박스권 내에서 중국 증시는 뭐 그냥 계속해서 뭐 이 정도면 잘 나가고 있죠.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극복한 이후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죠. 예. 뭐 환율들도 뭐 어쨌든 위안화 약세는 추세적으로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엔화 이런은 네, 엔화는 금리 인상 기대가 뭐 이런 걸로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원화는 뭐 박살나고 있고요. 그죠? 뭐 가볍게 이 정도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